single morning. 목요일 아침 글로벌 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증시는 다행히 오늘은 이제 반등 마감에 성공을 했고요. 그렇지만 뭐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일 많이 빠졌던 종목 위주로 이제 반등, 반발 매수 이런 거에 따른 것이었고요. 일단 기술주 뭐 이제 오늘 플러스로 끝났고 나스닥이 어제 많이 빠진 만큼 오늘 3대 지수 중에서 상승률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만 이번 주말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긴장은 아직 쉽게 가시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먼저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은요. 그냥 간단하게 제목 뽑아봤어요. 월가가 IT주를 등에 업고 반등에 성공했다. 하지만 그 폭은 그다지 크지 않았고 말씀드린 대로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에서 출발을 했고 각국 정상들이 지금 오사카, 일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여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 이번에 G20 공동성명에 과연 자유무역을 촉진한다는 문구가 들어갈 것인지서부터 트럼프하고 시진핑의 정상회담에서 과연 무역 협상이 타결될 것인지까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그리고 또 불확실성이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요 기관들은 G20 결과를 볼 때까지는 아직까지 이제 큰 규모의 배팅을 하지 말자 이런 컨센서스가 강합니다. 당연히 이번 G20 정상회담의 백미 트럼프하고 시진핑 회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출근길이 아니고 출국길에서 중국하고 무역 협상은 파서블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응답했고요. 오늘 이제 미국 증시 장 초반의 상승 요인 중에 하나가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중국하고 미국의 그 양자 협상이 거의 90% 정도 완성된 만큼 진도가 나갔다. 이렇게 얘기했죠. 뭐 프로그레스를 우리말로 하니까 진도 나갔다 이렇게 저는 표현했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막판까지 긴장을 놓치지 말자라는 의미로 만약에 이번 주말에 시진핑하고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 관세를 추가 부과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그러면서 반대로 현재 관세 25%를 10%로 깎아줄 요량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판까지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요. 결국 관세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은 중국하기에 달렸다라고 몸쪽 꽉 찬 변화구를 하나 시전했죠. 중국 측에서는 자꾸 이제 기대치를 낮추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는 G20 미중 무역 전쟁이 완전히 끝날 것이라는 기대를 말자라는 이제 컬럼과 금융사들의 인터뷰 내용을 실었는데 왜 전쟁 영화에 보면은 사격 중지 이걸 시스파이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시스파이어가 약간 연장되는 것뿐, 그러니까 아예 그냥 총을 뭐 집어넣거나 철수하는 게 아니라 사격 중지 명령을 이제 연장하는 것 정도고 이번에 완전 타결보다는 관세를 또 연기한다. 7월에도 협상을 이어간다. 뭐 이런 식의 관세 연기 정도면 최상의 시나리오로 본대요. 그다음에 미국 측에서는 앞에 이제 트럼프의 발언처럼 일단 이목이 집중돼 있는 만큼 이제 충실히 협상에 임하겠다라는 이제 이런 스탠스인데요. 일단 이번 그 트시 정상회담이라고 지금 닉네임이 붙여져 있는데 트럼프 시진핑 미중 정상회담은 1조 달러짜리 악수 퍼포먼스가 될 것이다. 우리 돈으로 1조 달러면은 1,157억 원 정도. 뭐 내년에 슈퍼 예산 짠다고 해도 그거의 2배가 넘는 그런 액수인데요. 어쨌든 전문가들은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관세 전쟁 때문에 양국 간의 교역량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그 나라의 어떤 무역 수지에 그리고 경상 수지에만 영향을 줄 그런 것이 아니라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 성장과 고용 모두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번에 조금 또 희망을 갖는 요소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이제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이제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만나서 악수를 한 적은 있지만 단독 회담은 뭐 공식 회담은 없었나 봐요. 저는 한번 만난 적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간에 첫 미러 정상회담이 잡혀가지고 오사카가 이 화해의 어떤 장이 될 수 있나 이런 걸 기대하고 있고 일단 그 G20 정상회담이 1박 2일에 거쳐서 열리는데 금토잖아요. 우리 시간으로도 이제 일본하고 시차가 없으니까 금토 예상되는데 먼저 금요일 날 트럼프가 푸틴 만나고 토요일 날 시진핑하고 회담을 갖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트럼프하고 푸틴의 정상회담도 좀 분위기가 최대한 좋기를 바라야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다음 내용으로 갑니다. 지금 아사히에서 연일 특종을 터뜨리고 있어요. 엊그저께 이제 일요일 날은 트럼프가 한국 방문해가지고 DMZ에서 평화 연설을 한다는 것도 아사히가 진짜 전 세계 최초로 단독 보도했는데 여기서 또 그 G20 합의문을 어떻게 그 초안을 드래프트라고 그러는데 그걸 구했나 봐요. 여기에 자유무역 촉진이라는 문구가 일단은 초안에 들어가 있는데 미국에서 이걸 빼자고 할 공산이 있다는 거고 자유무역주의를 촉진한다고 하면 당연히 관세는 여기에 끼어들면 안 된다는 논리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커뮤니케 초안이 공개됐는데 여기에는 일단 자유무역 촉진의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미국의 반보호주의와 대치가 된다. 근데 솔직히 각국의 보호주의를 배격하자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미국에서는 반보호주의를 또 외치면서도 관세는 또 때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보호주의가 아니고 미국 외에 다른 나라는 다 보호주의 이런 걸로 이제 몰고 가나 봐요. 어쨌든 이 G20 합의문 전문 용어 꼬미니케는 G20 정상회담이 끝나는 29일 폐막과 동시에 공개가 된다고 해요. 물론 이제 이 꼬미니케 안에 그 내용이 이제 자유무역 촉진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켓워치 보시죠. 그야말로 시장을 보는 눈 마켓워치인데 철저하게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왜 월말 분기말에 펀드 매니저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좀 부풀리기 위해서 윈도우 드레싱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손실이 난 건 버리고 수익 난 거를 더 추가 매수하는 그래서 이제 그걸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는데 6월 장세 윈도우 드레싱이 아니라 트럼프 드레싱이라고 불러야 된대요. 왜냐하면은 이번 6월장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1955년 이후에 최고의 6월장 기록을 앞두고 있는데 원래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라는 증시 격언 때문에 5월장 별로고 6월까지도 그게 연장이 된다고 지금까지는 반영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5월 달만 안 좋았고 6월은 또 좋았단 말이에요. 트럼프 다운 트위터 내용을 올렸는데 베스트 준 땡큐 미스터 프레지던트 자기가 트럼프가 트럼프에게 대통령님께 감사. 근데 이번에 특징이 뭐냐면 다우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우의 산업지수, 운송지수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운송지수가 공업지수를 아웃퍼폼할 때 상승장이 이어진다는 그런 이론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다우 운송지수가 다우 산업지수에 비해서 언더퍼폼을 했고 그다음에 중소형주가 랠리에서 소외됐다는 게 6월장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 드레싱이라고 부를 만하죠. 그다음에 지금 G20 정상회담만큼이나 또 관심을 끌고 있는 게 과연 이 자리에서 협상 결과가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연준의 7월 금리 인하도 가능성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같이 이렇게 묶여 있는 주제인데 오늘 팍스 비즈니스하고의 인터뷰를 가진 트럼프가 이 자리에서 연준 의장은 드라기가 됐어야 된다라고 이제 사상 초유의 발언을 했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랜스 쿼크 트위터거든요. 이거는 그 종일 라디오 방송을 하는 경제 매체인데 요 팍스 비즈니스에서 트럼프가 한 말에 대해서 저도 이제 직접 한번 들어봤거든요. 근데 저 정도로까지 직설적으로는 얘기를 안 했고 유럽 중앙은행장 그 마리오 드라기의 이름을 트럼프가 언급을 하긴 했어요. 이건 팩트고 그러면서 유럽의 경우 통화 정책이 매우 친시장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잘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 연준은 지금 그렇지 않아서 연준 페드 펄슨 연준 의장을 얘기하는 건데 의장을 페드 가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 드라기가 대체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또 연준 내부 그리고 워싱턴 백악관 등등 다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지금 이게 농담인가 진담인가 하고 또 좀 의아해했다고 해요. 자, 그다음에 이번 G20 정상회담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과연 홍콩 12대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G20에서 홍콩 문제 다뤄달라 이 주장이 통할까 안 통할까 이건데요. 잘못하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거나 내정 간섭의 어떤 시비가 붙을 수 있는 이슈긴 한데 지금 홍콩 시위는 G20을 앞두고 더 격화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요국 20개국 정상들이 만나는 이런
대형 이벤트에서 홍콩 사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시위가 격화되고 있고 일부 시위대가 오사카에 도착해가지고 회담장 밖에서 또 시위를 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번 G20은 자칫 잘못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더 클 수도 있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지금 입장에 처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사카에서 G20이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열리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G20을 보면 이제 저쪽 우리가 시차가 좀 있는 나라에서 열리다 보니까 이걸 계산하느라고 바빴는데 일본은 시차가 없다는 게 또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이랄까. 어쨌든 그런 면에서 G20 우리 이번 주말까지는 일단은 지켜봐야 될 이슈인데요. 외국인들의 현재 투심은 어떻게 어디를 향해 있는지 올가 인터뷰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